녹화로 유튜브에 올리니까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침 출발은 좋았어요. 아침에 흐름들은 굉장히 좋았죠.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흐름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비록 음봉이긴 하지만 어제의 240일 라인 돌파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모양이 좋게 나왔죠. 사실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끝나봐야 아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었고 또 직전의 고점이 이렇게 28,000 근처까지 이렇게 이제 다가서는 모습이라서 또 여기를 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상승 추세에서 계속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00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지금 이제 1,550까지 왔죠. 또 어제 그저께 음봉 나왔지만 어저께 양봉 나오고 오늘 또 5일선율이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진행형이다. 또 어찌 보면은 요런 형태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한 3, 4주, 2, 3주 정도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올랐으니까 또 조정받는 형태죠. 요때랑 모습이 또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10,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직전에 요런 모습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요렇게 한번 폭 빠졌다가 20일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요때도 살짝 빠졌다 올라가는 모습.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음봉 나오면서 내려갔지만 그 음봉이 다시 추가 음봉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양봉으로 커버되는 모습이니까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커버되는 모습이라서 하락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저녁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변수가 오늘 중국 상해지수 모습인데 상해지수가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더니만 또 떨어질 때도 한 방에 이렇게 내려갈기네요. 요때의 장대 양봉처럼 그렇게 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때 만들었던 양봉을 커버하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당시에 양봉의 모습이 좀 또 부정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큰 음봉이 나왔으니까 요거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 9,200만 명.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 9,200만 명 전원 입국 금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네요. 뉴욕 타임즈.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요 얘기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언문 초안, 대통령 선언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원 및 당원의 가족 외 미국 비자를 취소하겠다. 발급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산당원의 가족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유학 온 사람들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도 강제 추방이 된다. 여기에다가 인민해방군 간부 다들 공산당원이겠죠. 인민해방군 간부가 아닐 리가 없고 국영기업의 임원 역시 공산당 간부겠죠. 이런 사람들도 다 전부 비자를 제한하고 그렇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된다면 정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사람의 얼굴처럼 돼버렸네요. 사람의 얼굴 같나 이게? 요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요렇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 9,200만 명인데
9,200만 명 전원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 온다면 그게 그야말로 그 한마디로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중국에 들어오지 마라 그럴래나 어쩔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실현 가능성. 또 공산당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 미국이 그죠? 미국이 공산당은 뭐 명부를 갖다가 입수해 가지고 그 명부에 따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 공산당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다. 예를 들어서 차이나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건 쉽죠. 그건 뭐 입국 안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차이나 여건이 아니라 차이나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건에 공산당원이다 아니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명부를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뭐 지문 인식이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뭐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참 중국이 야 미국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확 한번 내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올라가겠죠. 다시 반등할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중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되돌림 하락 나왔다가 20일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 되겠죠. 뭐 중국이 괜히 올라간 게 아니니까 경제 지표가 빠르게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요것 때문에 오늘 많이 내린 거예요. 많이 밀린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합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오늘 장중에 쭉 올라가다가 11시쯤 지나서 이제 총 내리기 시작한 것은 뭐 그 영향 아니겠냐. 뭐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오픈했으니까 그 이후에 중국이 자꾸 내려가니까 우리나라도 영향받아 가지고 내린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증시가 오늘 하루 종일 내렸거든요. 하루 종일 분차트 모양 보면 뭐 종일 내렸죠. 오픈하자마자 내리기 시작해서 계속 내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도 막장 드라마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을 갖다가 중국이 당이 공산당인데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의 공화당은 그 중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려나? 미국의 공화당원은 중국에 못 들어온다.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공화당에서 탈퇴하면 되나? 그죠?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가요. 어느 당의 당파를 내세워서, 물론 이제 중국이 일당 독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산당원은 입국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좀 그렇다. 하여튼 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미국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좀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여튼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열리고,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될지 알겠는데, 뭐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요. 지금 이제 뉴욕 증시 선물 지수를 보면은 좀 빠졌어요. S&P가 0.67% 선물 한번 봐볼까요? 저랑 같이. 뉴욕의 선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의 선물 지수. 현재는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휴대폰을 바꿔버렸더니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선물 지수를 한번 보면요. 지수 선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큰 하락은 아니고, 다우지수가 0.6 정도, S&P가 0.6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상해 지수가 많이 내렸지만 그렇다고 뭐 뉴욕 증시가 급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정도입니다. 다우가 0.6 정도, S&P 500도 0.6 정도, 나스닥은 1.26 정도, 그 정도 내리는데, 예, 이렇게 내리는 것이 그냥 뭐 내리는 것도 있어요. 뭐 꼭 중국 때문에 내린 것은 아닐지 몰라. 예, 중국보다도 그냥 며칠 올랐으니까 이제 내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올랐으니까 내린다 이런 식으로. 빅스 지수가 약간 올라가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며칠 올랐으니까 내린다는 정도로만 뭐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직까지 큰 악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모습을 쭉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이제 수급 보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 양매도죠. 양매도인데 이렇게 매도입니다. 양매도인데 매도 규모가 많지는 않아요. 어제 많이 샀는데 어제 매수한 것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 또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그 소위 그 플랫폼 종목군들이 카카오 네이버가 좀 내렸죠. 카카오 네이버 좀 쉬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쉬어가는 것 치고는 좀 많이 내렸습니다. 4%씩 내렸어요. 그리고 그 이제 양대축이었던 2차전지도 뭐 상대적으로 양호했어요. 2차전지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는 것이고, 그 플랫폼 2차전지 다음에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좀 내렸습니다만은 아주 뭐 급락이나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내렸다, 좀 내렸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또 올랐던 게 경기민감주였는데 경기민감주가 뭐 좀 내렸어요. 많이는 아니고 LG전자가 대표적으로 올랐던 건데 소폭 내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뭐 조금 내렸고 자동차는 오히려 견조했고 또 그 외에 뭐 조선주들도 견조하고 화학주들도 뭐 나쁘지 않고 건설주 역시 괜찮고 은행주 괜찮고 증거주 괜찮다. 요 결론을 본다면은 이렇게 된 거죠. 요걸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주도주였던 플랫폼과 2차전지가 쉬고 있다. 기간 조정이다. 결론적으로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는 와중에 지금 경기민감 대형주가 대안주로서 부각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플랫폼과 2차전지 반도체가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다. 예, 그것은 미국도 비슷하죠.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미국도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미국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테슬라가 좀 고점에서 좀 조정이죠. 그 고점, 한참 고점에서 장대 음봉 나오고, 비록 물론 아직도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같아. 예, $1,800 근처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랐죠, 이게. 예, 200, 그 이제 뭐, 작년 6월 달에, 286달러였나요? 작년 6월 달에, 테슬라. 186달러. 186달러에서 1800달러니까 딱 10배 올라간 거죠, 10배. 예, 단기에 1년도 안 돼가지고 10배가 올랐다는 것은 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정이 당연한 거야. 그죠? 당연한 거죠. 1년도 안 돼서 10배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기차를 만든다? 하승해 가겠다. 또 무슨 뭐, 터널을 뚫어가지고 서울서 부산까지 지하 터널을 뚫어서 30분 내에 주파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테슬라 엄청난 상승을 하였고, 지금 고점에서 좀 조정받았는데, 뭐 조정다운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 그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급하게 올라가면 이게 주가가 가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다. 뭐 한 달 정도라도 쉬면 어떻습니까?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다 보고 있고, 테슬라와 더불어서 아마존도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냐. 3일 동안 음봉인데, 이렇게 이제 쉬어가는 게 맞다. 고점에서 아주 강렬한 음봉은 아니에요. 강렬한 음봉은 아닌데, 아주 구미에 딱 맞는 아주 적절한 그런 이제 그 쉬어가는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좋아 보인다. 아마존 쉬어가는구나. 넷플릭스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는 사실은 뭐 아마존은 그 언택트 주다라고 좀 그렇지만 언택트 주도 있지만 사실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대의 영웅주가 맞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좀 언택트주랑 가깝죠. 방콕 하면서 저도 넷플릭스 보기 시작했으니까 집에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주말이라고 금요일이라고, 금요일 날이면 우리가 불금인데 술도 한잔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도 뭐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TV나 보는 수밖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도 이제 넷플릭스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이렇게 조정받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언택트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넷플릭스도 하나의 이제 추세였고, 이것도 시대주 맞아요. 이것도 이제 시대의 대박주 맞는데, 그래도 아마존보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은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엔비디아도 뭐 그렇고, 뭐 엔비디아는 아직 강력한 뭐 조정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은 맞다.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예, 반대편에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 게 맞다. 이것들은 이제 경기 민감주인데, 예, 사실 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언제 시작될까 언제 다시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을까? 뭐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예, 또 기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건 당연하다라 보여지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 그 전형적인 경기주들, 뭐 예를 들면 뭐 프리포트 맥모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도 이게 광산주인데, 광산주도 경기주죠? 경기 민감주죠?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 뭐 당연하다. 이제는 경기 민감주도 올라온다. 이게 프리포트 맥모란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또 2차전지 니켈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경기도 그렇고 구리값도 좀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건 관련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에 지금 시장의 모습은 맞아. 은행주가 키 맞추기 상승해야 돼. 증권주 너무 오랫동안 소외됐잖아. 자, 이제 IT 대표에서 이제 가전이라든가 이런 삼성전기라든가 LG전자 같은 종목도 훌륭한데 이거 뭐 잘 팔렸대. 예, 올라오는 거 당연하다. 현대차, 기아차가 다른 나라들은 자동차 안 만들 때 현대기아는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수출도 좀 많이 했고 또 내수도 좋았다. 그 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 SO일 같은 거 지금 유가 $40 올라왔으니까 좀 회복돼야 되지. 조선주 카타르에서 백척 수주했잖아. 이것도 좀 회복돼야 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름 경기 민감주들이 모두 이유 있는 상승, 이유 있는 상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으로 좀 이유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일정 부분 좀 반등 이제 기간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더 내려갈 데가 없어. 2분기 실적 뭐 나쁘게 나와봐야 뭐 더 내려갈 거 있겠어.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시전이 이제 실적 발표일이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월과 8월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7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조금 중기는 경기주 반등 이래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로 볼 때는 역시 소위 신루타 종목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중장기로 보니까 신루타 종목들의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단기로 볼 때는 경기주의 반등이 맞는 것 같다. 자, 신루타 종목은 뭐냐라는 건데, 그것은 뭐 플랫폼,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반도체,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얘기하는 뭐 엔터주도 그렇고요, 게임주도 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게임주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사야 될 그런 장기 대박을 치는 그런 쪽이고,
지금 이제 중기로 봤을 때는 역시 현재는 이제 자동차, 가전, 그다음에 케미칼, 조선, 건설, 은행의 키 맞추기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조금 더 본다면 이제 오늘 뭐 테마주들, 이재명 테마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가 매물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였죠. 이재명 테마. 그래서 이재명 테마가 일단 여기에서 조금 쉬어갈 거예요. ATEC-TN 여기서 많이 올랐는데 좀 쉬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에 이제 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요게 이제 위에 꼬리가 달릴 때 재료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달리면 요건 이제 신뢰가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위에 꼬리 달리면 뭐 갈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건 이제 호재가 발표되고 매물 나온 거잖아요. 매물 나오고 대량 거래 만들었으니까 위에 꼬리가 위력이 있는 위에 꼬리예요. 그래서 이재명 주들은 일단 단기로는 좀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모양으로 보면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죠. 이낙연 대표인가요? 이낙연 대표가 아니라 하여튼 뭐 강력한 이낙연 전 총리구나. 전 총리의 있던 강력한 지금 이제 그 경쟁자로 뜨고 있다. 이제 이재명 그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좀 게임이 슬슬 재밌어지죠. 이낙연과 이재명의 이제 어떤 매치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이낙연과 이재명의 매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또 홍정욱, 또 뭐 조국은 뭐 지금 뭐 그렇고, 이제 이제 한교안 아니고, 윤석열 주가 요 두 개죠. 윤석열 주는 이제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홍정욱, 윤석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갖춰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대선이 2년이 안 남았죠? 5월달이니까 한 2월달, 내년, 내후년이죠. 내후년. 맞습니까? 내후년, 한 2월달부터 이제, 근데 이제 내년 한 중순만 되더라도 이미 뭐 대선전에 들어갈 거예요. 내년 중순이 아니라 뭐 내년 한, 올해만 넘어가면 이제, 이제 전국은 이미 대선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 초만 되면,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남았어요. 대선전 들어가는 게. 이미 뭐 당 내에서 대선 후보를 뽑고 뭐 이러면서 벌써, 대선 열기가 좀,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이재명이냐, 또 뭐 이낙연이냐, 또 뭐 야당에서는 이제 홍정욱이냐,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윤석열 총장이 그만둬야지 이제 그때부터 되겠죠. 총장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뜰 텐데, 총장을 언제 그만두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선주 뜨겠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선주만큼 또 인기 있는 게 대북주죠. 대북주도 북한이 가끔씩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번에도 이제 새롭게 라인업 된 사람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마음에 든다 얘기한 거죠. 박지원 후보한테 기대를 걸어보겠다. 그 다음에 뭐 통일부 장관도 기대 걸어보겠다. 그 후보자.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조금씩 열라고 북한이 좀 하는 것 같죠. 뭔가 재수치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15일째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죠. 공식적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해보려고. 뭐, 미국하고 해보려고 할지 어찌 모르겠는데, 뭔가 해보려고 할 것 같으니까, 조만간에 뭔 재료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기 전에 이제 좀 사놔야겠죠? 나오기 전에. 그렇게 조금, 또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뭐, 그 정도 재료주들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강한 재료가, 탄력 있는 재료들이 뭐 그런 거니까, 탄력 있는 재료들이. 그 다음에 이제 5G 쪽은 이게 참 오늘 좀 내려가지고 참 애매해졌어요. 이게 어제 재료가 나왔을 때가 피크인지 아닌지 좀 애매해졌어요. 주가가 이제 에이스텍 같은 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음봉이 오늘 나왔는데 음봉이 아주 큰 장대 음봉은 아니야. 그래서 저게 이제 매도의 음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에이스테크 주가는 많이 올라가가지고
9,000원부터 거의 더블 정도 났죠. 더블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과연 매도의 음봉인지는 조금 봐야겠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지막에 올랐던 게 KMW가 올랐는데, 어제 좀 올랐다가 바로 오늘 좀 이제 음봉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오늘 양봉이 이어져야지 이게 되는 건데, KMW가 사실은 이제 5G의 대장주 성격인데, 어제 양봉 나오고 오늘 이어져야 되는데 음봉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야, KMW 그러면 저게 끝났다는 얘기야 뭐야? 참 애매해졌어요 지금 5G가. 그래서 내일 다시 커버 양봉이 나온다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하여튼 애매해졌다라는 거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바이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바이오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뭐 진단 키트라는 마스크인데, 사실 저는 진단 키트를 지금 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CJN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보다, 실적 좋게 나온 게 대개는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고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실적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가 올라가는 건 별로 없어요. 또 진단 키트 같은 것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백신주가 나오게 되면 진단 키트가 힘을 좀 잃겠죠. 그죠? 백신을 맞아서 치료가 된다면 뭐 진단을 뭐하러 받아? 있었나요? 백신으로 치료가 되면 되는, 백신으로 미리 예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진단 키트나 마스크가 좀 백신이 개발되면서 조금 힘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하게. 예, 그러면 이제 바이오는 또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바이오가 지금 포지션이 코로나 포지션을 더 가져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뭐 신약 포지션 가야 될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포지션은 아까 얘기했던 뭐 진단 키트 같은 게 있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지금 이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같은 게, 모더나 좀 주가 올랐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게 백신을 개발하면서 좀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만약에 백신 개발을 성공하게 되면 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셀트리온 쪽하고 SK 쪽하고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이 될지 SK 케미칼이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케미칼이 이제 바이오에 가장 앞서가는 회사도 하나죠. 그래서 SK 케미칼이나 같이 뭐 SK 바이오팜 이제 상연했으니까 이런 걸로 봐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쭉 오늘 파미셀도 좀 관심 끌었지만 좀 밀려버렸고, 다른 거 다 좀 밀리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USA 바이오 USA 끝나고 뭐 당뇨학회 끝나고 모노학회 끝나고 하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이슈가 없고, 코로나 이슈가 마지막 이슈였는데 그 이슈마저도 이제 약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신약으로 다시 돌아가냐 할 때 이제 마지막 남은 구원투수가 제가 볼 때는 뭐 SK 그룹주 아니냐,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죠.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뭐가 하나 또 나올 수 있죠. 뭐가 뭘 개발했다. 또 이제 어디서 뭐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겠죠. 치료제가 실제 개발 안 된다 하더라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로마저 올라가니까 코로나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주가 오늘 조금 좋았는데 좋았다 말았어요. 쭉 올라가다 밀린 모습.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이제 이찬불 같은 게 좀 나왔죠. 이찬불. 쭉 올라가서 이제 그래도 마감 좋았고, 콜마도 오랜만에 좀 좋았습니다. 콜마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주들은 그래요. 사실 이제 옛날처럼 중국에다가 화장품 수출 많이 하고 그건 이제 옛날 얘기다. 요즘은 중국의 로컬 화장품 회사들이 워낙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 화장품 생각한다면 아모레라든가 아니면 LG라든가 아니면 콜마라든가 아니면 코스맥스라든가 이 정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물론 그 밑에도 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오히려 그런 쪽이 낫지 않겠냐는 거죠. 옛날처럼 그냥, 물론 뭐 투기적으로 보려면 한국 화장품도 갈 수 있고 제주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덧붙여서 이제 투어주들이 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도 또 올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카지노 같은 것들도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것도 사실은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죠. 파라다이스 GKL. 파라다이스도 진짜 바닥입니다, 이거. 지금 사가지고 기다리면 돈 먹긴 먹을 거예요, 이거는. GKL 마찬가지로. 단기로 이제 주가 올라가느냐 문제지, 길게 봐서는 뭐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무조건
완전 바닥이죠. 코로나 때문에 손님 안 오는 사이니까 얼마나 바닥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부터 손님 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은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 이런 것 좀 유행하더라도, 여행을 가면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나오게 된다면, 무슨 뭐, 백화점보다는 이제 호텔 같은 것도 뜰 수 있겠죠. 면세점도 뜰 수 있겠고, 뜰 수 있습니다. 또 항공이나 투어주도 뜰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여행을 가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뭐 중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정부 지원해준다. 뭐 이런데 몇 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우리나라도 뭐 나온다면야 참 뜰 수 있죠. 뜰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그 단기 주도주 플랫폼 주식하고 전기차가 지금 조금 쉬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이제 그 기맞추기 상승하면서 이제 시세의 순환, 그래서 대선주, 뭐 대북주, 또 뭐 중국주, 중국, 북한, 대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중국, 북한, 대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무슨 뭐 여러 가지들 여행 투어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일 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쭉 좀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다 생각이 되고 시장은 말이죠. 시장은 오늘 그 사실 중국의 폭락보다도 중국의 폭락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견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매일 대박지킴님, 네. 인버스. 제가, 우리 매일 대박지킴님하고, 매수는 느긋하게님한테 돈 버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돈 버는 방법은, 저는 사실은 그래요. 종목들이 저도 뭐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돈을 확실히 벌려면, 한두 종목 몰빵하면 좋아요. 한두 종목. 가장 믿을 만한 거. 그게 돈을 좀 버는 방법이에요. 정말로 돈을 확실히 벌려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정말 돈을 벌어야겠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정말 괜찮아 보이는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갈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뭐 차트를 보고, 예? 차트를 보고, 무슨 기술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을 보고, 미국을 보고, 무슨 나스닥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머리를 굴리고, 사실 아는 게 병이죠. 머리를 굴리고 하면서 좀 더 수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정말 수익만 내겠다. 오로지 난 딱 수익 내겠다 하시는 그런 이제 마음이라면, 확실해 보이는 종목 몰빵하면 돼요. 확실해 보이는 종목 몰빵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해 보이는 종목이 뭐냐? 뭐가 확실해? 제가 얘기하잖아요. 확실한 것은 플랫폼과 2차전지다. 네, 요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그런 대표 종목에 투자해 놓으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마치, 우리가 2000년이나 뭐 그 전에 삼성전자는 좋을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실 안 났죠. 들고 있으면 계속 이익 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에 이건 정말 확실해 보인다 하는 거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 돈 벌어요. 그래서 매일 대박지킴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은 여우가 얘기하는 신누타 종목에 내가 넣어놔라. 그렇게 넣어놓고, 물론 제가 이제 뭐 재료주도 얘기하고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그냥 그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루 종일 한 종목 들고 계속 하늘만 보고 있읍시다. 그냥 그러니까 뭐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비 올 때까지 계속 기도나 드립시다.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게 뭐야 그게. 그렇잖아요. 비 올 때까지 우리 기도나 합시다. 기우제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날은 비 오겠지 뭐. 그죠? 비 오겠지. 비는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인디안 기우제란 말이 참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인디안 기후제. 반드시 올라가. 비는 반드시 와요. 비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죠.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모르잖아.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비는 반드시 와. 언제 와? 그러면 모르지, 그거야, 뭐. 근데 비는 반드시 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우제 지내듯이 나는 반드시 손실 안 내고 돈을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의 신루타 종목 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게 정답인지도 몰라. 제가 볼 때. 근데 우리가 아까 퇴직하셔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루 종일 그럼 뭐 해? 하루 종일. 우리가 직장 다니면은 그냥 묻어놓고 그냥 직장 다니면 되는데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면 그렇게 하세요.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심심하잖아. 얼마나 심심해. 그래요.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종목도 좀 해보시라, 저런 종목도 좀 해보시라 그러는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씩만 하세요. 조금씩만. 예,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게 돈 버는 방법이야.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닌가, 돈 벌자. 왜, 주식 투자 왜 해요? 물론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이 좋아요. 다 좋고, 여우가 또 떠드니까, 떠드는 거 보시면 재밌잖아요. 여우가 뭐라 떠드는구나. 뭔 말인지 별로 재미도 없는데, 하여튼 기는 안 심심하네. 그러니까. 그거 좋아. 근데, 일단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루타에 있습니다. 신루타. 예, 돈 버는 건 신루타에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재미는 이제 제가 단타 종목이라든가, 또 무슨 중기 종목들 하잖아요. 중기 종목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게 얘기하는 종목일수록 돈을 벌 수 있어요. 오늘 이벤트 없는데요. 이벤트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은 돈을 확실히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서 돈을 못 벌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없지. 그래서 돈을 벌라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신루타 종목에 신루타 여기에 딱 묻어 놓으시고, 그리고 좀 조금만 가지고 나머지를 하세요, 그냥. 네? 좀만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그 저녁 방송의 요지는 중국 급락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오늘 저녁 방송 한 거예요. 중국 급락 위협적이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중국 급락했지만 저거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것이다. 예, 급락 별로 걱정하지 마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오늘은 밤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내 들어오셔서 중국 급락했는 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거 하나만, 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좀 할게요. 인천여우의 신루타 종목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려면, 여기에 가입하셔야 돼요. 신루타 종목이 뭔지 아시더라도 옆에 물어봐서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가 신루타 종목이 뭐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걸 갖다가 제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믿어요. 저를 믿어라. 여러분 교회 왜 나갑니까? 그냥 하나님을 혼자 믿으시면 되잖아. 하나님 혼자 믿으시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의지를 갖다가 꺾지 않기 위해서, 또 동료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이제 매일 목사님과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자꾸 이제 자기를 다독이고 세뇌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나 성당 나가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원가입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신루타 종목이 뭔지 알더라도 요 방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세뇌를 받으셔야 돼. 세뇌를 받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탈합니다. 맞아요. 예. 절대로 여러분들 이탈해요. 그래서 가격 비싸지 않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인천여우의 신루타 종목이 뭔지도 아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조금 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헌금 내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절에 가서 하는 것이나, 또 절이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또 무당도 찾아가기도 하지 않아요. 점쟁이도 찾아가잖아요. 젊은 친구들 점도 보잖아요. 그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유가 자신의 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거, 자기한테 행운이 올 것이라는 거, 자기가 행운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행운을. 그죠? 혼자 있으면 절대 홀딩 못 해요. 자기한테 행운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세뇌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좀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교회도 나가고, 절도 가고, 성당도 가고, 하다못해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번 그 기업 총수들은 특히 점쟁이들 많이 찾아간다 그러죠. 점쟁이한테서 그 양반들이 무슨 뭘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스스로를 갖다 세뇌시키기 위해서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점쟁이한테 돈 좀 집어주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잘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인천여우의 신루타 종목을 얻기 위해서는 한 달에 33만원 싸죠. 하루에 만원꼴입니다. 하루에 만원꼴. 그리고 석 달에는 90만원. 진짜 하루에 만원꼴이죠. 하루에 만원 정도는 투자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저한테 들어오시면 이제 경제에 관한 것도 많이 아시잖아요. 또 경영이 뭔지도 아시고,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 경영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고, 또 뭐 기업의 내용들 이런 것도 자세히 아시고 하니까, 또 제가 이제 정보를 많이 이제 접하니까 여러분도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정보가 좀 빠르죠. 그런 것도 설명드리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가입한 거죠. 30만 원의 효과는 그런 정보를 저한테서 잡다한 정보를 듣기 위한 거예요.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쯤에 또 아침 시황을 공방으로 올리고, 우리 회원들은 8시 20분쯤에 회원방송 시작합니다. 8시 20분에 회원방송 시작해서 10시까지 진행하니까 아침에 꼭 회원방송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